부진했던 팔레스타인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감독의 무색무취하고 형편없는 전술에서 벗어나 선수들의 개인 능력을 극대화하고 현재 축구팀 주장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선수들은 깨닫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손흥민이 선수들에게 그동안 해왔던 것과 다른 지시를 한 이후 한국팀의 경기 템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시아에서 역대 최고로 강한 멤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 이제는 현재 소속팀 토트넘에서 주장으로 팀을 이끌어가고 있는 아시아 역대 최고의 슈퍼스타 캡틴 손흥민과 현재 파리 생제르맹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강인, 그리고 미넨의 가장 든든한 수비수 김민재의 플레이에 오만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정신을 잃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특히나 예상치도 못한 한국의 젊은 이 선수의 놀라운 활약에 오만 대표팀 축구 감독 또한 엄청난 칭찬을 아끼지 않고 극찬을 더할 뿐이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진출을 위한 마지막 예선 월드컵 3차 두 번째 경기인 대한민국과 오만과의 경기가 끝난 후 엄청난 반응들이 전 세계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술 없이 저번 경기와 비슷하게 또 다시 무기력한 무승부나 심지어 패배를 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점. 대한민국에는 역시 전세계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있었고, 손흥민 선수의 환상적인 중요한 득점으로 한국 축구가 지옥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약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치른 지난 1차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홍명보는 이번 경기에서 마침내 첫 승리를 신고하였고, 한국 축구팀의 선임 과정부터 불거진 공정성 논란과 충격적인 팔레스타인전 결과로 위기에 몰렸던 홍명보 감독은 이번 오만 원정 승리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이후 10년 만에 대표팀 지휘봉을 다시 잡았으며 이번 승리로 오랜만에 A매치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특히 이번 오만전 승리는 2003년 오만 쇼크로 불렸던 아시안컵 예선 1대3 패배의 아픈 기억을 지우는 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21년 만에 치른 오만 원정 경기에서 승리한 대한민국은 이제 오만과의 전적에서 5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대한민국은 빠른 공격 전개로 오만을 압박했습니다. 전반 10분, 손흥민의 정확한 패스를 받은 황희찬이 페널티 아크 바깥에서 날린 기습적인 중거리 슈팅이 오만의 골문을 뚫었습니다. 황희찬의 골로 대한민국은 일찍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이는 두 경기 만에 기록한 3차 예선 첫 득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기 중반 이후 무더위 속에서 집중력을 잃은 모습을 보였고, 오만은 이를 틈타 반격에 나섰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오만의 프리킥 상황에서 아흐메드 알카미시가 머리를 스치며 동점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정승현의 자책골로 기록되었고, 불필요한 파울로 프리킥을 허용한 서령우의 플레이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후반에 들어서며 한국은 다시 공격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6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오만 수비수와 충돌해 페널티킥 기회를 얻을 뻔했지만 비디오 판독 VAR 결과 주심은 페널티킥을 취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순간적인 좌절감이 있었지만 홍명보 감독은 후반 교체 카드로 팀의 활력을 불어넣으며 다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은 후반 37분에 찾아왔습니다. 이강인이 페널티 아크 근처에서 손흥민에게 정확한 패스를 연결했고, 손흥민은 수비수 5명 사이에서 침착하게 왼발 슈팅을 날리며 골문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은 대한민국의 승리를 사실상 확정짓는 결승골이었으며, 손흥민은 A매치 통산 49호 골을 기록하며 한국 축구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16분이 주어지며 경기는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했고, 후반 56분 손흥민의 패스를 받은 주민규가 쐐기골을 넣으며 3대1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홍명보 감독은 두 번째 경기에서 첫 승리를 기록하며 대표팀을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이번 승리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다시 밝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만 원정에서 얻은 귀중한 승리로 대한민국은 B조에서 1승 1무 승점 4점을 확보하며 요르단에 이은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요르단 원정과 이라크와의 홈 경기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에서는 월드컵 본선 진출권 8.5장 중 6장이 걸린 중요한 무대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라크, 요르단, 오만, 팔레스타인, 쿠웨이트와 B조에 속해 있으며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총 10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조 2위 안에 들면 북중미행 티켓을 획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오만전 승리는 무엇보다도 값진 승리였습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 홍명보 감독은 다시 한번 자신의 역량을 증명했고, 대표팀은 위기 속에서 팀워크를 다지며 한층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선수들은 이제 남은 경기를 준비하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목표를 향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물론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나타난 수비진의 불안정한 모습은 중요한 순간마다 상대의 공격을 허용하며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오만의 동점골 역시 불필요한 파울과 차채골에서 비롯된 결과였으며 이는 팀의 수비 조직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또한 페널티킥 상황에서 VAR 판독으로 인해 아쉬운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선수들이 흔들리지 않고 경기에 집중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대표팀은 다음 경기를 위해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르단과 이라크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며 특히 요르단 원정은 고지대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려운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에 대비해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전술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더위 속에서 체력적 부담을 겪었던 이번 경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필요합니다. 대표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월드컵 본선 진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선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이루어낸 4강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일지 모르지만 지금의 선수단과 감독이 만들어가는 팀워크와 조직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손흥민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를 중심으로 이강인, 황희찬 등의 젊은 피가 어우러지며 한국 축구는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는 대한민국 축구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단기적인 목표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대표팀의 세대 교체와 전술적인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번 오만전 승리가 그 시작을 알렸고 한국 축구는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승리를 쌓아나갈 것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지휘 아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기분 좋은 소식과 함께 오늘은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한국인 청년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25세의 대학생으로 유학 중인 유럽의 한 작은 마을에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지나가던 길에서 불타는 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고 소방차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집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망설이던 찰나 이 청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집안은 이미 연기로 가득 차 있었고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침착하게 아기의 위치를 찾아내고 결국 아기를 무사히 품에 안고 집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용감한 행동에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고 구조된 아기의 가족은 눈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현지 언론은 그를 현대판 영웅이라고 부르며 그의 행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청년은 인터뷰에서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나섰을 것이라며 자신은 영웅이 아니라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며 한 청년의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이 한국 청년의 행동을 기억하며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영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도 위기 속에서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증거라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용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나 가진 잠재력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청년의 말처럼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나섰을 것이라는 겸손함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위대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의 행동에 감동한 여러 나라에서는 시민 영웅상을 수여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 각국의 언론들은 그를 모범적인 청년으로 소개하며 그의 이야기를 널리 전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그의 행동을 본받자는 다양한 캠페인이 시작되었으며 사람들은 서로에게 작은 친절과 용기를 전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현지 마을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도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